베리타스 메디컬의 회장실. 서진우는 방금 이사회를 끝내고 돌아와 있었다. 그는 수익성이 보장된 신약 개발안을 윤리적이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방금 거절한 참이었다. 돈은 그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그의 유일한 집착은 몇 년 전 희귀 유전병으로 세상을 떠난 여동생 유라의 목숨을 앗아간 바로 그 병에 대한 치료제를 찾는 것이었다. 그의 가장 큰 희망은 생화학 분야의 천재부부 과학자가 이끌던 특별 연구 프로젝트였다. 하지만 1년 전 의문의 연구실 화재로 남편이 사망하고 핵심 연구원이었던 아내 오하나는 모든 최종 데이터와 함께 연기처럼 사라졌다. 그는 그 이후로 미친 듯이 그녀를 찾아 헤매고 있었다. 같은 시각 서울의 한복판 가장 번잡한 거리의 한쪽 구석. 오하나는 남루한 옷을 입은 채 필사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지우고 있었다. 임신으로 무거워진 배를 애써 감춘 채 그녀는 구걸을 하는 대신 그저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절망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꺼지지 않는 경계심이 함께 서려 있었다. 그녀는 가난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금 자신과 뱃속에 아이 남편이 남긴 유일한 유산을 지키기 위해 그들로부터 숨어있는 중이었다. 서진우의 최고급 세단이 그녀가 앉아있는 길모퉁이 근처에 신호에 걸려 멈춰 섰다. 그는 무심코 창밖을 내다보다가 길구석에 그녀를 보았다. 처음에는 그저 임신한 노숙자를 향한 가벼운 동정심이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그녀의 낡고 더러운 외투에 고정되었다. 그곳에 아주 작지만 익숙한 모양의 핀이 달려 있었다. 나선형의 DNA 모양의 작은 별이 박힌 그가 직접 주문 제작하여 자신의 특별 연구 프로젝트 팀원들에게만 나누어 주었던 바로 그 핀. 번개가 내리치듯 크다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저 임신한 거지가 바로 그가 1년 넘게 찾아 헤맸던 사라진 과학자 오하나였다. 그는 자신의 경쟁자들이자 아마도 연구실 화재의 배후일지도 모르는 자들 역시 그녀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가 어설프게 접근했다가는 그녀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다. 그는 즉각적이고 충격적이며 그녀를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게 만들 단호한 행동을 해야만 했다. 차문이 열렸다. 그는 충격에 빠진 운전기사를 무시하고 채서 내려 그녀에게로 똑바로 걸어갔다. 하나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잘 차려입은 남자를 보고 자신을 쫓아내려는 사람이라 생각해 몸을 움츠렸다. 길을 가던 사람들의 시선이 이 기묘한 광경 최고급 정장을 입은 남자와 임신한 거지에 쏠리기 시작했다. 서진우는 그녀의 바로 앞에서 더러운 보도블록 위에 망설임 없이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는 반지가 없었다.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크고 명료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와 결혼해 주시오. 거리는 순간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그리고 그 침묵은 이내 사람들의 경악과 황금이 휴대폰을 꺼내 이 비현실적인 장면을 녹화하는 소리로 깨졌다. 하나는 충격과 혼란 속에서 텅 빈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를 알아보았다. 자신의 프로젝트에 자금을 댔던 베리타스 메디컬의 유명한 회장 서진우. 그가 자신을 알아봤다는 것을 그녀는 즉시 깨달았다. 하지만 청은 여기서 지금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강렬하고 절박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 했다. 일단 내 연극에 맞춰줘요. 당신의 목숨이 걸린 일이니. 수많은 행인들과 그들을 둘러싼 휴대폰 카메라의 링 안에서 한 명의 백만장자가 임신한 거지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거대한 미디어 폭풍이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두 사람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이 설명 불가능하고 미친 행위와 함께 일장의 막이 내리고 있었다. 서진우의 차가 기자들과 구경꾼들의 혼란을 뚫고 미친 듯이 질주하는 동안 오하나는 충격 속에서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배를 감싸 안은 채
경계심과 적대감 가득한 눈으로 옆에 앉은 남자를 쏘아보았다. 도대체 무슨 짓이에요? 왜 나한테? 서진우는 앞만 본 채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하나 박사님, 당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안전한 곳에서 하도록 하죠. 오하나 박사. 그녀의 진짜 이름과 직함. 그가 자신을 완벽하게 알고 있다는 사실에 그녀는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다. 차는 높은 담과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요새 같은 저택에 도착했다. 그녀는 남루한 옷차림 그대로 가죽과 대리석으로 꾸며진 비현실적인 공간 안으로 들어섰다. 하인들은 그녀에게 깨끗한 옷과 따뜻한 음식을 내왔지만 그녀는 이 모든 것을 금으로 만든 새장처럼 느꼈다. 그녀는 그 누구도 특히 이 남자를 믿을 수 없었다. 안전이 확보된 서재에서 서진우는 마침내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는 자신의 여동생 유라의 사진을 보여주며 그녀를 죽음으로 몰고 간 희귀 유전병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고통과 집착이 서려 있었다. 오 박사님의 연구 프로젝트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유라의 마지막 소원이기도 했고요. 저는 연구실 화재 사건 이후 당신을 계속 찾아다녔습니다. 당신의 데이터가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할 열쇠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는 길거리에서의 갑작스러운 청혼이 어쩔 수 없는 최후의 수단이었다고 설명했다. 김도윤 박사와 옴니젠이 당신을 찾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소. 내가 당신을 공개적으로 내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다면 당신은 오늘 밤 살아남지 못했을지도 모르오. 그가 경쟁사의 이름과 자신의 옛 동료이자 남편의 원수인 김도윤의 이름을 언급하자 하나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녀는 그의 말을 들었지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다. 남편은 살해당했고 그녀의 인생은 파괴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도 믿을 수 없었다. 내 영혼은 남편의 목숫과 맞바꾼 거예요.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아무에게나 넘겨줄 수 없어요. 그녀는 그의 동기가 단지 돈을 위한 기술인지 의심했다. 그녀는 일단 이곳에 머무르겠지만 그를 계속해서 경계할 것이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한편 그 시각 거대 제약회사 옴니젠의 차갑고 현대적인 회장실. 김도윤 박사는 거대한 스크린에 떠있는 세기의 길거리 청혼 뉴스를 보며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다. 그는 오하나가 죽었거나 영원히 사라졌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녀가 자신의 가장 큰 자금줄이자 경쟁자인 서진우의 보호 아래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방식으로 재등장한 것이다. 그는 오하나가 입을 열거나 그녀의 연구를 재현해내는 순간 자신이 도둑질과 살인으로 쌓아 올린 이 모든 제국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는 자신의 무자비한 보안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명령은 섬뜩할 정도로 정확했다. 오하나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하지만 서진우 회장의 약혼녀가 됐으니 사고처럼 보여야겠지. 흔적 없이 완벽하게 처리해. 다시 서진우의 저택. 하나는 호화로운 방 창가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1년 만에 처음으로 안전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더 갇혀 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배를 어루만졌다. 그녀는 영원히 숨어 지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아이를 지키고 남편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녀는 어쩌면 이 이상하고 집착 강한 백만장자를 믿어야 할지도 모른다. 깨지기 쉽지만 거대한 판돈이 걸린 동맹이 형성되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리고 저택의 담장 밖에서는 이미 치명적인 위협이 어둠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게임의 판은 짜여졌고 그녀는 이 거대한 체스판의 중심에선 내키지 않는 여왕이었다. 며칠 동안 서진우는 오하나의 경계심을 풀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연구 데이터에 대해 묻거나 그녀를 다그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의 가장 깊고 아픈 상처를 그녀에게 보여주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녀를 저택의 한쪽 별관으로 데려갔다.
그곳은 세상을 떠난 그의 여동생 서유라를 위해 보존된 공간이었다. 유라가 쓰던 물건들, 그녀의 웃는 모습이 담긴 사진들, 그리고 그녀가 병마와 싸웠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그는 여동생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치료제를 찾겠다는 절박한 약속에 대해 털어놓았다. 그의 진심 어린 고통은 같은 상처를 가진 하나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녀는 그의 집착이 단순한 이유는 추구가 아니라 자신과 같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자의 깊은 슬픔에서 비롯되었음을 깨달았다. 마침내 그녀는 그를 믿기로 결심했다. 아주 조금씩,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녀는 그의 서재에서 진실의 일부를 털어놓았다. 우리 프로젝트의 세 번째 파트너였던 김도윤 박사. 그가 우리를 배신했어요. 그녀는 김도윤이 어떻게 자신들의 마지막 실험을 방해하고 연구 결과물을 훔쳤으며 산업 스파이라는 누명을 씌워 연구실 화재를 일으켰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이 그 화재 속에서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라 살해당했다는 가장 핵심적인 사실은 아직 숨겼다.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었던 그녀에게 그것은 아직 꺼내기 너무나 무거운 진실이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서진우의 눈빛은 차갑게 굳어졌다. 치료제를 찾기 위한 그의 여정은 이제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여정이 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약속을 즉시 이행했다. 그는 저택의 지하 벙커를 세계 최고 수준의 생화학 연구실로 개조하라고 지시했다. 비밀리에 고용된 기술자 팀이 밤낮으로 일했고 최첨단 장비들이 야음을 틈타 저택으로 옮겨졌다. 일주일 만에 잊혀졌던 지하 공간은 그녀가 잃어버렸던 연구실보다 훨씬 더 뛰어난 그녀만을 위한 비밀 실험실로 재탄생했다. 마침내 오하나는 자신의 새로운 연구실에 들어섰다. 1년여 만에 그녀는 다시 자신의 세계로 돌아온 것이다. 그녀는 감격에 휩싸여 새로운 장비들을 어루만졌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걸린 작업을 다시 시작했다. 그녀는 먼저 자신의 머릿속에 완벽하게 저장되어 있던 복잡한 유전자 서열과 단백질 구조 공식들을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천재성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화재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빼돌렸던 손상된 작은 하드 드라이브를 꺼내 들었다. 그녀는 그 안에 조각나 있는 데이터들을 복구하며 남편과 자신의 잃어버린 연구의 퍼즐을 맞춰나가기 시작했다. 서진우는 종종 연구실의 관찰창을 통해 일에 몰두한 그녀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는 그녀의 열정과 천재성에 감탄했고 많은 대화 없이도 두 사람 사이에는 공동의 목표를 향한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고 있었다. 몇 주간의 밤샘 작업 끝에 마침내 그녀는 첫 번째 돌파구를 마련했다. 그녀는 유전자 시퀀싱 기술의 핵심 알고리즘을 완벽하게 복원해내는데 성공했다. 그것은 치료제 개발을 향한 거대한 첫걸음이었다. 그녀는 모니터에 떠오른 복잡한 코드와 분자구조 다이어그램을 서진우에게 보여주었다. 이게 시작이에요. 그녀의 눈에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자신감의 불꽃이 다시 타올랐다. 그것은 희망과 진보의 순간이었다. 오하나는 안전한 항구를 찾았고 서진우는 잃어버렸던 열쇠를 되찾았다. 하지만 그들이 비밀 연구실에서 작은 승리를 자축하는 바로 그 순간 김도윤 박사 역시 자신의 스파이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었다. 서진우 회장의 저택으로 비정상적인 양의 최첨단 실험 장비가 반입됨. 김도윤의 얼굴이 분노와 이해로 어둡게 변했다. 그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즉시 깨달았다. 그 거지는 단순한 약혼녀가 아니었다. 그녀가 자신의 무기를 다시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는 그녀가 그것을 완성하기 전에 더욱 강력하고 직접적인 공격을 감행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두 사람의 짧은 평화는 이제 곧 산산조각이 날 터였다. 김도윤 박사는 오하나가 성공하게 둘 수 없었다. 그는 서진우의 철옹성 같은 저택에 쉽게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먼저 외부에서부터 그녀를 무너뜨리는 공격을 시작했다. 그는 돈으로 매수한 타블로이드 기자들에게 교묘하게 왜곡된 정보들을 흘렸다. 충격 서진우 회장의 신데렐라 과거 정신병력 있는 사기꾼. 희대의 길거리 청혼 알고 보니 슬픔에 잠긴 재벌을 등친 계획적 접근. 과 같은 자극적인 기사들이 인터넷을 도배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녀가 과거 산업 스파이 혐의로 쫓겨났다는 사실을 부풀리고 그녀의 임신의 진위까지 의심하며 그녀를 비정상적인 정신 상태의 교활한 사기꾼으로 몰아갔다. 이 미디어 공격은 베리타스 메디컬을 뒤흔들었다. 이 사진들은 회사의 명성에 흠집이 가는 것을 두려워하며 서진우에게 그 여자를 정리하라고 압박했다. 하지만 서진우는 맹렬하게 그녀를 방어했다. 이것은 그저 소음일 뿐이오. 저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증거지. 우리는 진실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어. 그는 언론의 공격에 흔들리는 하나를 동정이 아닌 차가운 결의로 다독였다. 그의 굳건한 태도는 오히려 두 사람의 동맹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외부에서의 심리전이 계속되는 동안 김도윤의 진짜 공격이 시작되었다. 그는 단순한 폭력배가 아닌 침투 전문 요원들을 고용하여 서진우의 저택에 잠입시켰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오하나의 제거였다. 어느 깊은 밤 침투조는 저택의 보안 시스템을 우회하여 담을 넘었다. 하지만 그들은 서진우의 충직한 경호실장을 너무 얕보고 있었다. 전직 특수부대 출신인 경호실장은 경보 시스템이 감지하지 못한 미세한 침입의 흔적을 발견했다. 저택의 넓은 정원에서 보이지 않는 고양이와 쥐의 게임이 시작되었다. 침투 요원 중 한 명이 마침내 지하 연구실로 통하는 환기구 근처까지 접근했다. 하지만 그가 환기구 덮개를 열려는 순간 어둠 속에서 서진우의 경호팀이 나타나 그의 앞을 막아섰다. 소음기가 달린 총격음과 짧고 격렬한 격투가 순식간에 벌어졌다. 소라는 하나이가 있는 연구실까지는 들리지 않게 신속하고 조용하게 제압되었다. 서진우는 침입 시도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는 김도윤이 상상 이상으로 위험하고 절박한 상대라는 것을 깨달았다. 자신의 요새였던 저택마저 침범당한 것이다. 그는 지하 연구실로 내려갔다. 그는 임신한 그녀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방금 전의 총격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단호했다. 오 박사, 더 이상 숨어서 방어만 할 수는 없게 되었어. 우리가 공격해야만 하오. 그가 우리를 완전히 파멸시키기 전에 연구를 끝내야만 합니다. 추상적이었던 과학 연구는 이제 생존을 위한 전쟁 무기가 되었다. 하나의 어깨에 자신과 뱃속의 아이, 그리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건한 남자의 목숨까지 걸리게 된 것이다. 그녀의 눈에서 두려움이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차갑고 강철 같은 결의가 들어찼다. 그녀는 서진우를 바라보며 말했다. 시간을 조금만 더 벌어주세요. 거의 다 왔어요. 다음 장에서 벌어질 마지막 결전을 향한 무대가 마련되고 있었다. 비밀 연구실 아노하나는 마지막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잃어버린 기술을 재현하는 것을 넘어 서진우의 여동생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바로 그 유전병에 대한 완벽한 표적 치료제를 완성하기 직전이었다.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그녀의 배는 나날이 무거워졌지만 그녀의 정신력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타오르고 있었다. 서진우는 그런 그녀의 곁을 지켰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어색함 대신 말없이 서로를 격려하는 깊은 동지애가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김도윤 박사는 그들에게 더 이상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정보원을 통해 오하나가 곧 성공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의 과학적 성공은 곧 자신의 파멸을 의미했다. 그는 마지막 도박을 걸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교활한 언론 플레이나 은밀한 침투가 아니었다. 그는 전직 용병들로 이루어진 무자비한 팀을 고용하여 서진우의 저택을 정면으로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오하나와 그녀의 연구 결과물,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증인들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이었다. 어느 새벽 고요했던 저택 전체에 찢어질 듯한 경보음이 울려 퍼졌다. 저택의 높은 담벼락 일부가 폭약으로 무너져 내렸고 검은 전투복을 입은 용병들이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저택은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다. 창문마다 강철 셔터가 내려오고 저택은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된 요새가 되었다. 두 개의 전선에서 두 개의 전투가 동시에 시작되었다. 지상의 전투. 서진우는 자신의 경호실장과 함께 방어 작전을 지휘했다. 그들은 수적으로는 열세였지만 요새화된 저택의 구조와 최첨단 방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그는 더 이상 냉정한 경영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집과 자신의 희망이 된 한 여자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는 전사였다. 지하의 전투. 오하나는 봉쇄된 연구실 안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총성과 폭발음을 들으며 컴퓨터와 씨름하고 있었다. 그녀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연구실의 전력이 끊기거나 문이 뚫리기 전에 그녀는 마지막 유전자 서열 분석과 데이터 취합을 끝내야만 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고 모니터에는 수만 개의 염기 서열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죽은 남편의 명예 뱃속 아이의 미래,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그녀의 손끝에 달려 있었다. 용병들은 집요했다. 그들은 강력한 장비를 이용해 저택의 방어선을 하나씩 뚫고 마침내 지하 연구실로 향하는 복도까지 진입했다. 서진우와 남은 경호팀은 연구실 문 앞에서 마지막 방어선을 구축했다. 그녀에게 단 몇 초라도 더 벌어주기 위한 처절한 사투였다. 연구실 하나하나의 컴퓨터 스크린에 메시지가 떴다. 서열 분석 완료. 데이터 취합 99%. 바로 그 순간 연구실의 육중한 강철문에 용병들이 설치한 소형 폭약이 터졌다. 쾅 말탄시안 치다 오다넨치게 치다르치라. 문이 안쪽으로 폭발하며 뜯겨져 나갔다. 용병의 리더가 자욱한 연기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손에 들린 총구가 정확히 하나를 겨누고 있었다. 동시에 그녀의 스크린 속 진행률 막대가 100%에 도달했다. 데이터 취합이 완료되었고 그 모든 정보는 서진우가 미리 준비해둔 지구 반대편에 안전한 클라우드 서버로 자동 업로드를 시작했다. 용병 리더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하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방가쇠를 당기려 했다. 하나는 총구를 마주한 채 두려움이 아닌 자신의 모든 것을 완성했다는 조용한 희열이 담긴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용병의 손가락이 움직이는 바로 그 순간 세상의 모든 것이 멈춘 듯했다. 용병 리더의 손가락이 방가쇠를 당기기 직전 그의 등 뒤에서 그림자처럼 나타난 서진우가 그의 목을 낚아챘다. 지상의 전투를 뚫고 마지막 순간에 그녀를 구하기 위해 달려온 것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 짧고 격렬한 사투가 벌어졌다. 동시에 저택의 마지막 방어 프로토콜이 작동했다. 복도 전체에 비살상 신경가스가 살포되었고 남은 용병들은 힘없이 쓰러졌다. 길고 길었던 저택의 공성전은 마침내 막을 내렸다. 연구실은 폭발의 충격으로 엉망이 되었지만 가장 중요했던 오하나와 메인 서버는 무사했다. 서진우는 그녀에게 달려가 그녀와 뱃속의 아이가 무사한지를 먼저 확인했다. 두 사람의 눈에는 안도감과 함께 사선을 넘어온 동지애가 가득했다.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성공했어요. 모든 데이터가 안전한 곳으로 넘어갔어요. 서진우는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았다. 그는 즉시 자신의 법무팀과 검찰 최고위층에 연락하여 보안 클라우드 서버에 접속 링크를 넘겼다. 그들이 확인한 증거는 그야말로 핵폭탄이었다. 그 안에는 유전병을 치료할 수 있는 완벽한 유전자 치료제의 데이터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하나는 남편과 함께 원본 연구 데이터의 가장 핵심부에 그들만이 아는 디지털 워터마크,
자신들의 DNA 염기 서열과 결혼 기념일을 기반으로 한 암호 코드를 심어두었다. 그녀가 복원한 데이터에는 그 워터마크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지만 옴니젠이 훔쳐간 기술에는 그것이 없었다. 그것은 김도윤의 기술 탈취를 증명하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다. 또한 남편이 죽기 직전 김도윤에 대한 의심을 기록해둔 암호화된 연구 노트도 함께 들어있었다. 한편 옴니젠의 회장실, 김도윤은 용병 리더로부터 성공했다는 연락이 오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사무실 문을 부수고 들이닥친 것은 그의 부하가 아니라 검찰의 특수 수사팀이었다. 김도윤 씨 살인, 교사산업, 기술 유출 및 불법 생동성 시험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수갑을 찼다. 그의 완벽했던 계획은 최악의 방식으로 실패하고 역풍을 맞은 것이다. 대한민국 최고의 제약회사 CEO가 체포되는 모습은 전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다. 세상에는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 언론은 파트너를 살해하고 그의 아내에게 누명을 씌웠으며 기술을 훔치고 최근에는 서진우 회장의 저택을 공격한 김도윤의 끔찍한 범죄를 연일 보도했다. 세상이 정신 나간 사기꾼이라 손가락질했던 오하나는 이제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남편의 복수를 했으며 인류를 구할 기술을 지켜낸 영웅으로 재조명되었다. 그녀의 남편 역시 과학을 위해 순직한 의인으로 명예를 회복했다. 며칠 후 저택은 수리를 마치고 평화를 되찾았다. 서진우는 안정을 취하고 있는 하나의 병실을 찾았다. 그는 그녀에게 검찰이 모든 증거를 확보했으며 남편의 정의는 이제 완벽하게 구현될 것이라고 전해주었다. 하나는 그를 바라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고맙습니다. 모든 것을요. 길고 길었던 전쟁은 끝났다. 과거의 유령들은 이제 법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그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었다. 몇 달 후 세상은 새로운 희망의 소식으로 가득 찼다. 오하나 박사가 완성한 유전자 치료제는 기적적으로 임상시험을 통과하여 서진우의 여동생과 같은 희귀병으로 고통받던 환자들의 생명을 구하기 시작했다. 세상은 이 치료제에 서진우의 여동생을 기리는 의미로 유라의 희망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오하나의 죽은 남편의 명예 역시 완벽하게 회복되었다. 그의 이름은 치료제의 공동개발자로 나란히 올라갔고 국가로부터 최고의 과학 훈장이 추서되었다. 오하나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다. 아이는 죽은 남편을 꼭 빼닮아 있었다. 그녀는 아이의 얼굴을 보며 길고 길었던 악몽이 마침내 끝났음을 실감했다. 서진우 역시 변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죄책감에 사로잡힌 차가운 경영자가 아니었다. 그는 하나의 아이를 제 조카처럼 아꼈고 회사의 이익보다는 생명의 가치를 우선하는 존경받는 리더로 거듭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어느 따뜻한 봄날. 서진우는 저택의 아름다운 정원에서 아들을 품에 안고 있는 하나에게 다가갔다. 그곳에는 더 이상 카메라도 긴급 상황도 거짓 연극도 없었다. 오직 두 사람과 새로운 생명의 평화로운 숨소리만이 존재했다. 그는 그녀의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었다. 처음 그가 무릎을 꿇었던 차갑고 더러웠던 보도블록 위가 아니었다. 부드러운 잔디 위였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진심을 담은 반지를 내밀었다. 하나셋이 처음 길 위에서의 청혼은 당신을 지키기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진심입니다. 나와 그리고 우리 아이와 진짜 가족이 되어주시겠습니까? 그는 그녀와 그리고 그녀의 아이까지 모두를 품에 안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었다. 하나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세 사람은 함께 따스한 봄 햇살 아래 서 있었다. 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었지만 함께 죽음의 문턱을 넘고 함께 정의를 위해 싸웠으며 함께 희망을 찾아낸 그 어떤 가족보다 더 끈끈한 유대로 묶여 있었다.
과거의 유령들은 이제 안식을 찾았다. 그리고 절망의 잿더미 위에서 새로운 희망과 사랑으로 만들어진 가족이 그들의 밝은 미래를 향해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다.